안녕하세요. 13주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얘기할게요. 이 시험은 12월 20일 월요일이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들었던 수업 날짜죠. 그래서 월요일 날 2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시험 보는 걸로 하고, 시험 방법은 비대면, 그다음에 답안 제출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메일로 저희 그 답안 작성하시고 그거 스캔하셔가지고 저한테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 받으시면 되겠고, 그 확인 전화는 그 아래 327 하나에 223 하나에서 아마 전화가 가게 될 겁니다. 네,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는 내일 한 번 더 수업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2시 반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하고 내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날짜를 꼭 지켜야 되고 해서, 뭐 제가 이제 수업을 3시간을 꼬박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좀 짤막짤막해라도 14주까지 수업을 하고 15주째는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관련된 과목은 다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의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3년은 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요즘에 의술이 좀 좋아지고 약들이 좋아진 게 많고, 그다음에 전세가 한 이제 그 집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그 교통이 편리해서 많이 저희 그 자료들이 또는 약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년이면 전 세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년은 대면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좋을지 비대면이 좋을지 사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문제고, 일단 원칙은 그렇게 될 거다. 자, 오늘 수업할게요. 자, 전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장애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가 중간에 장애가 생겼을 적에는 다시 안 한 것처럼 시작된다. 그래서 그걸 원자적 동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고 또는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완성될 때까지, 그걸 커밋이라고 하는 동작을 할 때까지가 한 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는 다른 게 중간에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원자적 동작을 한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오늘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겠지만,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랜잭션 처리 과정에 대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공유를 하는 거죠. 많은 사원들이 또는 이제 여러 부서들이 또는 개개인들, 전 국민이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그 없어져 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고의성에 있어 자료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아주 회복하는 데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회복이라고 하는 항상 그 불상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회복에 대한 복사본을 준비해 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서버를 구축하는 회사들의 그 입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의 그 컴퓨터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진이 거의 안 나는 지역에, 그 다음에 그 지진이 난다 해도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 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백업을 해준다든지 복사를 해준다면 같은 건물에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백업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백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받아두기 위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몽땅 저기 다시 복사해 놓는 하나의 전체 기능을 갖다가 덤프라고 얘기해요. 네, 덤프 트럭이라고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건 덤프라고 하는 거는 이 DB 전체를 이 다른 저장 장치에 저희 저장해 놓는 거죠.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그 복사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덤프라고 하는 거는 이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에 그냥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얘기로 이 백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백업도 크게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풀 백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풀 백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가 그 이제 그 변동되어 있는 부분들만 전체 풀 백업이라고 하는 걸 다 받아 놓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저장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좀 회복하는 데도 그렇고 저장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걸 갖다가 인크리멘탈 백업이라고 하는 걸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디퍼런셜 백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디퍼런셜 백업이나 인크리멘탈 백업이나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어떤 기록을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제 그 기록들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쭉 역사적인 시간상으로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로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DB에 대한 어떤 이 그 변경마다 이전 값과 이후 값을 별도의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이전 값과 이 이후 값을 갖다가 이 별도의 파일로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방법을 이 로그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주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그럼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 혹시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 주기적으로 있던 걸로 되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PC만 가지고도 윈도우 환경에서도 사실 뭐 백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두게 될 거라고 저는 기억해요. 자주는 안 하겠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하는 연산이라고 하는 회복과 관련된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네, 크게 이 리드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언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 R이가 붙으면 다시라고 하는 의미의 접두사죠. 그 다음에 언두는 취소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백업을 하는 순간순간을 이제 시간을 정해두는 거죠. 그 시간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그 백업해두는 시간 이런 걸 갖다가 체크 포인트다라고 불러요. 이 체크 포인트에 기록을 남겨주는 거죠. 최초의 체크 포인트에서는 전체를 다 백업받는다, 덤프해 놓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변경된 것만 기록한다 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간에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야 되겠죠.
되돌아가는 걸 뭐라 하냐면 취소한다 그래서 undo라고 얘기하고 어디서 되돌아가냐면 이 지점까지 체크 포인트에 저장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백업된 거를 복구하고 원위치 시키고 그 체크 포인트 위치에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리드다라고 하죠. 재실행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동작해요. 리드하고 언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장애하고 회복을 하는 그런 관점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얘기하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로그 파일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 T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T1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A라고 하는 계좌에서 현재 얼마가 있냐면 5천 원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B 계좌로 천 원을 갖다가 이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기능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할 때를 뭐라 하냐면 세션이라고 얘기하고 세션의 시작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때 뭐 하냐면 첫 번째 이 A라고 하는 계좌의 자료를 읽어 드리겠죠. 그 다음에 그 자료에서 이 천 원을 빼는 거니까 천 원을 빼고 다시 이 데이터베이스에 쓰는데 우리가 이제 SQL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쓰고 읽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라면 A라고 하는 데서 이 천 원을 뺀 그걸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B라고 하는 계좌에는 자료를 읽고 B에는 이 천 원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B에다가 값을 집어넣게 된다. 그래서 요 끝나는 이 지점이 세션의 완료 지점이죠. 종료 지점.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동작하는 과정에 대한 걸 갖다가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 T1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스타트한다,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로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T1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에서 A라고 하는 계좌 또는 A라고 하는 파일의 어떤 그 부분 거기에 5,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1,000을 빼니까 4,000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와가지고 T1 현재 트랜잭션 1인데 B라고 하는 계좌에서 이 1,000을 입금할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T1이 완료가 됐으니까 커밋이라고 하는 걸로 이 정상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종료가 됐을 때는 커밋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명령 또는 이제 연산 동작하게 되는 거. 그때 이와 같은 자료들이 쭉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기록을 로그 파일이라고 한다. 이 로그 파일을 보고 이번에 얼마가 빠졌고 얼마가 업데이트가 됐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동작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과 관련해서 해주는 부분들, 백업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체크 포인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백업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백업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업, 이 풀 백업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DB 전체 또는 파일 전체를 갖다가 저장해 주는 거죠. 복사해 주는 걸 갖다가 풀 백업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크리멘탈 백업
요거는 이전 백업 이후 변경된 것. 백업을 하고 났어요. 백업 이후에 이 변경된 것만 체크 포인트에 와가지고 보니까 변경된 자료만 그 저장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인크리멘탈 백업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퍼런셜 백업. 디퍼런셜 백업은 마지막 수행된 마지막으로 수행한 풀 백업이 있어요. 전체 파일을 갖다가 다 저장해 놓은 거죠. 이거 이후 이 변경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예,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인크리멘탈 백업은 변경된 것들끼리만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 체크 포인트 여기가 체크 포인트 1이고 CK1 여기가 CK2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다음 여기는 보통 시작점에서는 풀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크리멘탈 백업을 하겠죠. 자, 여기 하고 났을 때 바뀐 부분이니까 A라고 하는 계정만 바뀌었다.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계좌에 대한 정보만 바뀌었다 그러면 그 자료만 여기다가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다음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이 B라고 하는 자료가 바뀌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디퍼런셜 백업은 여기서부터 바뀐 거를 저장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로 왔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되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언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돌아가는 걸 갖다가 돌돌 만다해서 롤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롤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손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적에 좀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전화 한 통하면서 오늘은 그냥 쉬세요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 그 한국통신 KT 같은 데서 몇 번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음 사람들이 가입자들이 다 한국통신을 신뢰 안 하겠죠. 그래도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그 게으른 사람들은 바꾸지 않겠지만 이 그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빠릿빠릿하다 그런다면 이 전화 걸어가지고 이 보상금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그이뭐 전화 다음 가입할 때 이 한국통신하고는 이 거래를 중지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가입자들이 떠나고 결국은 이 회사가 도산하고 이 우르르 하는 이뭐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 그 계속 로그 파일만 저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의 이미지 파일 같은 거 하나 더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하나의 이 그 DB 이 회복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건 이제 제가 인터넷에 자료가 잘 나와 있어서 한번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가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그 회복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에 대한 이 기반 이 회복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디어라고 하는 이 그 기반의 이 그 회복 방법이 있다. 자, 이걸 다른 얘기로 뭐라고 했냐면 그, 그림자 페이징이다라고 부른대요. 자, 로그 기반 회복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갱신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 데이터의 그 자료를 수정한다, 바로 수정해버리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수정한 것처럼 자료를 임시 갖고 있다가 로그 파일로 갖고 있다가 완전히 세션이 정상 종료가 되면 그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지연, 제거, 갱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뭐 체크 포인트 기반은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이 백업해 주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 그 체크 포인트 기반을 쓰게 되면 클리어 타임이니 클리닝 타임이라고 하는 걸 둬서 하루에 한 번씩 백업을 해주는 이 시간을 둬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 하루에 이 그 0시부터 뭐 새벽 한 0시 10분까지 뭐 저희 그 이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뭐 접속이 안 되게 하고 그때 뭐 이 백업 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0시에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 접속이 잘 안 되면 그만큼 또 저희 그 고객한테 불편을 가져오죠. 자, 그래서 이 미디어 회복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가 DB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DB가 있으면 여기에다가는 다른 쪽에 저희 이 하나의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 요거의 복제본과 같은 것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림자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입자가 이 그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동안에 동시에 같이 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내용이 이 복사가 되는 건데 이 복사되는 내용이 이 어떤 걸 가지고 하실 것이냐 완전히 이 그 복사 그때마다 그대로 제 그 미디어의 하나의 그림자 파일처럼 만들어 놓을 것인지 조금 딜레이를 줘서 지연을 시켜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고 이 즉시 지연이라고 하는 거고 지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즉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제가 그냥 말로만 쓸게요. 이렇게 여기가 트랜잭션이 시작된다고 하고 세션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세션이 이거 완료되는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근데 요 지점에서 이 장애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즉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계속 저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션 시작점이든 어디론 간에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체크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면 체크 포인트 1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언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리두를 하는 작업 또는 여기서 세션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다라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즉시 갱신을 해주는 이해 때는 언두라고 하는 작업과 리두라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된다. 자, 반면에 지연 갱신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세션의 시작이고 시작점이고 저희가 세션의 이 그 완료 지점입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바로바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은 로그 파일에다만 저장해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점에서부터 그냥 이 리드어만 해주면 된다. 업데이트 안 했으니까 되돌아갈 거 없이 트랜잭션 시작이 여기가 시작이었다면 이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를 갖다가 이 지연 갱신이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기반의 회복은 이 다시 원위치에 해당되는 체크 포인트에 있는 파일에 있는 걸로 다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크리멘탈 백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인크리멘탈 백업 그 저장했던 그 위치 시간적으로 되돌아가서 그 저장됐던 내용들로 복구해 줘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 미디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저장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요 그림만 하나 볼게요. 미디어 회복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미디어 그 회복 기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 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이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여기에 DB를 쓰기 위해서 캐시 부분이 있어요. 캐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의 캐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그 주기억 장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행되는 건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죠. 트랜잭션. T1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도 이 수정된 거에 대한 저장을 바로바로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 저장을 해서 이 부분에 이 그림자 파일에 하나 여기 이렇게 그 저장을 해놓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동작하게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그림 미디어 회복이다라고 하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백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하드디스크를 쓰고 하드디스크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적에는 테이프 드라이버를 썼어요. 그래서 테이프 드라이버에다가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다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했다. 그럼 테이프 드라이버를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복구를 해 넣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또는 이제 메모리 캐시 부분 쪽을 복구해 가지고 실행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장애까지 하는 걸로 훑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일 수업이죠. 내일 수업은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SQLite 연동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은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와 그 다음에 이 DB 연동, 다시 말해서 SQL에 대한 연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서 그 샘플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가 C 언어도 되겠죠. C 샵도 될 테고 뭐 그래서 이런 DB와 연동해지는 부분들이 또 이제 하나의 웹 베이스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이때는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간단 예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길게 안 하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에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사항 이제 말씀드리면 12월 20일이죠. 그때 비대면으로 이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시험 범위는 내일 하는 것까지 시험 범위를 일단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너무 분량이 많아서 시험 준비하는데 좀 지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를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또 데이터베이스의 뭐 장애나 회복 같은 건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또 연동할 수 있고 또는 저희 또 OS 운영하는 데에서 또 관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느냐 넣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거의 한 학기에 이제 수업 한 번 남았어요. 내일 2시 반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 2, 30분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